소외된 게임 섹터 기대 요소 남아있을까? 네, 오늘 마침 또 게임 종목들이 대형주들은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하지만 중소형 종목들 위주로는 또 상승세가 느껴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게임 섹터들 이슈와 함께 분석해 볼게요. 네, 이사님 먼저 저희 보니까 최근에 게임 쪽에 소송 관련된 이슈들이 좀 상당히 많이 산적이 돼 있더라고요. NC소프트랑 웹젠 소송 내용부터 좀 말씀 주시겠어요?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라이크, 그러니까 리니지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게임들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인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웹젠은 R2M을 출시하면서 그 리니지 M을 모방했다고 하여서 그 NC소프트에서 이제 소송을 걸었는데요. 근데 재판부에서는 일단 먼저 게임 소송에 있어서는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데 네. 하나는 그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에 네.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약간 이것들이 캐릭터들이 똑같다 혹은 네. 스토리들이 똑같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좀 약간 살짝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작권 네. 관련돼서는 좀 법적으로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부정경제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하여서 지금 재판부가 NC소프트 쪽에 좀 약간 승소를 네.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보인 게 부정경제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네. 그 그러니까 NC소프트가 노력을 해서 리니지와 비슷한 스타일의 게임들을 만들기 위해 했던 그런 소모된 돈과 그런 네. 시간들에 대해서 그 앱젠에서 개발했던 R2M이 그것을 그대로 그냥 베꼈다. 그것도 네. 활용했다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관련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앱젠을 썼던 R2M 유저들이 네. 그 R2M에서 사용되고 있던 골드라고 하는 그런 재화 이름을 그냥 아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네. 아니면 또 몇 가지 그런 아이템들을 그 리니지 M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이템 이름으로 부른 등에 있어서 좀 약간 재판부에서 그쪽을 보고 이것들은 부정경쟁 방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제 리니지 쪽에 손을 들어줬죠. 네, 그렇군요. 일단은 근데 웹젠이 아직까지는 그 강제 집행 정지 청구가 좀 인용이 되면서 아직은 서비스가 좀 가능한 상황으로 네, 알고 아직까지는 서비스가 있는데. 가능합니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추후에 조금 더 이런 재판 추이를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NC소프트랑 웹젠이 좀 함께 이런 소송전에 좀 휘말린 그런 상황인데요. 보니까 이 퍼블리셔인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개발을 엑셀게임즈가 했었죠. 이 부분도 같이 또 NC소프트가 민사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리니지 라이크 게임 유에 관련된 네. 소송이어서요. 이것도 이제 부정 경쟁 행위와 그 저작권에 대한 그 민사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저작권을 판단하는 게 참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뭐 과거의 판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보통 기준을 갖고 판단이 되나요? 이것들이 정말 캐릭터가 동일하거나 네. 아니면 UI라든지 그 구성들이 완벽하게 동일할 시에는 저작권적인 그 침해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게임 쪽에서도 보면 저작권 침해가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있어요? 네. 네. 그것도 좀 약간 어렵게 진행됐었고요. 그 킹 게임즈라고 하는 그 외국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만들어 놓던 그 무슨 지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그 과일들을 맞춰서 이렇게 세 개 맞추면 또 떨어지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을 이제 한국 게임 회사가 이제 동일하게 보고 했는데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시스템들이 너무 완벽하게 똑같아서 그거는 이제 저작권으로 이제 패소를 하게 됐고요.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저작권에 관련된 소송들이 있긴 하지만 네.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캐릭터의 외양이 좀만 바뀌더라도 그럴 아니면 것 같아요. 시스템 UI가 살짝 위치만 바뀌더라도 이것들을 저작권으로 침해를 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요. 하지만 그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경쟁 방지 행위에 네. 관한 걸로 이제 많이 걸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부당 경쟁 방지 행위 이 부분이 일단 저작권보다는 조금 입증하기가 쉬운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또 게임 쪽에서는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송전이 하나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넥슨이랑 아이언 메이스 이 소송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다른 결인가요? 네, 이게 다크앤다커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아이언 메이스 쪽에서 개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를 하면서 일단 넥슨에서 개발하고 있던 그 P3라고 하는 게임 데이터를 도용해서 썼다라고 하는 유형입니다. 네. 왜냐하면 P3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넥슨에서 이제 개발하고 있다가 이제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개발진들이 이제 그 아이언 메이스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활용되는 것들이 그 소스를 그대로 사용했다라고
라고 해서 네. 넥슨에서 이제 소송을 건 거고요. 근데 이렇게 좀 약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이즈의 게임을 개발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네. 여기는 한 1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그 개발을 해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넥슨 쪽에서는 그것들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었고요. 이게 좀 약간 이것이 사실이라면 솔직히 저작권 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좀 산업 스파이 뭐 그런 유의 이제 네. 문제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개발이 되다가 엎어진 걸 그대로 갖다가 네네. 차용을 했었기 때문에 산업 스파이 문제다. 이렇게 또 보시는군요. 만약에 이렇게 좀 게임 회사들이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결국에 주가에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네. 먼저 이제 게임이 만약에 잘 출시돼서 흥행을 하다가 네. 만약에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못 하게 되면 막대한 타격을 받는 걸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최대한 좀 저작권이라든지 부정경쟁 방지 행위에 대한 소송들이 없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의 이야기로 조금 넘어가서 최근에 또 외자판호는 발급이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외적판호를 이제 며칠 전에 발급을 했습니다. 네. 8월 25일 날 31개의 외적판호를 추가로 발급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3월 달에 발급했던 거와 함께 3월하고 8월 총 58개의 네.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급된 그런 게임들을 보게 되면 좀 약간 유명 IP를 갖고 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예, 아바타라든지 반지의 제왕 그리고 원피스 요기워치 4와 같이 좀 약간 대중분들도 잘 알만한 그런 IP를 가진 이제 게임들이 이제 중국에 이제 판호를 발급받게 됐고요. 우리나라 네. 게임 중에서도 유명한 게임이 이제 판호를 발급받았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네, 저도 들어봤어요. 네. 그 게임이 이번에 외자판호를 받아서 이제 중국에 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판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외자판호 발급만 나와도 막 게임 종목들이 상한가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거의 소식도 제가 체크를 못했던 걸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중국의 외자판호가 발급이 된다 하더라도 요즘은 중국에서 크게 좀 모멘텀이 되지 못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자판호를 발급받아서 중국에 진출했다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대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노다지 시장을 이제 딱 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중국의 시장도 많이 커지고 그리고 또 중국의 게임 개발 능력도 많이 올라가서요. 정말 괜찮은 게임들이 중국에서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것들이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동안 그 한알령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네. 외접판호를 또 막았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게임을 이제 우리나라보다 중국 같은 경우가 게임 그 질병에 대해서 좀 약간 강력하게 대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약간 국내 게임 회사들도 여러 이제 판호를 받고 진출을 했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큰 기대작이었던 그 검은 사박 네. 같은 경우가 좀 약간 지지부진하면서 그때 이후부터 이제 점점점 그런 중국에 대한 그런 꿈, 희망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게임사들이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이전에 좀 잘했었는데 해외 시장에서 뭐 딱히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시장들은 없을까요?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좀 돌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PC나 모바일 그리고 온라인 게임들 위주로 했다면 이제 콘솔 시장도 저희가 좀 약간 네. 이제 시작을 하는 좀 약간 공략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콘솔에 대해서 좀 약간 공략이 쉽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좀 게임 엔진의 차이가 있게 되는데 게임 엔진이요?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툴이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전에 있었던 그런 게임 엔진들은 뭐 그냥 컴퓨터면 PC면 PC, 모바일이면 모바일 그랬었죠. 그렇게만 개발할 네.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개발되어져 있는 그런 게임 엔진들은 PC, 모바일, 콘솔까지 다 한 번에 그런 소스로 다양하게 얘네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콘솔 게임이 만들 때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오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흔히 말하는 그 패키지 게임, 그 팩으로 만들어서 네. 그 CD를 돌리거나 아니면 뭐 껴가지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아예 출시 자체를 그쵸, 못하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콘솔 게임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접속을 할 수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업데이트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일반 PC나 모바일처럼 그 자주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네.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약간 예전보다는 쉽게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한국 게임사들도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내에서는 콘솔 시장이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보시나요? 네, 국내 그러니까 게이머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 약간 콘솔 시장을 오랫동안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도 콘솔이기 때문에 네, 그쪽 그쵸? 시장도 많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들이 이제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콘솔 시장에 가장 진입하기 위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많은 기계들을 갖고 있나.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닌텐도 스위치라든지 그런 네. 장비들을 갖고 있냐가 좀 약간 이거 시장을 뛰어드냐 말에 대한 그런 시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런 분들이 문제들이.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약간 추가적으로 시도해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반응을 좀 체크해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 게임 종목들을 보실 때 제일 투자자분들이 보시는 게 신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작이 만약에 연기가 되면 사실 주가에는 너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렇게 신작이 좀 이때 출시할게 라고 했다가 연기가 되는 이유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먼저 개발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좀 더 문제가 생기고 그 개발을 했을 때 발생되는 그런 여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진짜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네. 약간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장 상황이 변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네. FPS가 좀 약간 1인용 슈팅 게임들이 네. 유행을 했을 때 그 게임을 개발하다가 갑자기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AOS 게임들이 흥행을 했을 때, 이것들을 지금 출시해야 되냐, 아니면 좀 약간 흐름을 보다가 네. 좀 약간 이것들이 젖어들 때 출시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살피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흐름에 맞는 좀 약간 트렌드를 타는 그런 게임들을 출시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자본에 대한 또 문제가 있습니다. 게임을 개발하다 보면 처음에는 한 10억 들겠다고 생각했던 게임이 한 20억, 30억이 들 그럴 수 때도 있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그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약간 살려고 했던 그런 캐릭터나 뭐 디자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새롭게 그것들을 재디자인 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도 이제 안 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이제 출시를 하더라도 네. 출시를 했을 때 만약에 크나큰 오류가 게임이 있다 그러면 그럼 큰일 문제가 나죠. 있기 때문에 문제 그런 있죠. 오류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데 좀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출시했던 드량고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게임이 정말 큰 기대를 받고 출시를 했는데 출시 당일날 그 접속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서 좋죠.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기대감 팍 꺾이면서 좀 약간 서비스가 잘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게임사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오류라든지 문제들을 잘 파악하고 해결한 다음에 좀 약간 깨끗한 게임, 완전한 게임들을 좀 약간 출시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간들이 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기대에 부응하는 작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작이 연기되고 이런 경우들도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게임 출시 소식을 좀 보면은 스마일게이트가 VR 신작 시에라 스쿼드를 출시를 또 했더라고요. 네. 스마일게이트는 이제 가장 유명한 IP가 그 FPS에 있는 저희가 크로스파이어라고 네.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크로스파이어 IP를 활용을 해서 이제 VR 게임으로 이제 개발했는데 여기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VR로 이제 출시를 하고 그리고 또 네. 스팀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VR 게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좀 아직 시장이 열리지가 않아서 좀 그럴 수 약간 있죠. 좀 네.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이 게임이 좀 약간 VR 시장을 여는 그런 게임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VR 시장도 뭐 이제 초기 단계니까요. 뭐 게임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고 히트 게임이 생기면 그만큼 이 시장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게임 종목 하면은 제일 큰 종목 NC 소프트를 좀 다들 많이 보실 것 네. 같은데 NC 소프트가 참 어려워요. 요즘 네. 상황이. 신작도 계속 연기가 좀 되더라고요. 네, 이제 일단 지금 NC소프트가 일부에서는 그 NC소프트가 좀 약간 이렇게 외부에 있는 소송전을 많이 하는 것도 리니지 나크 게임에 대한 소송을 하는 것도 네. 내부에 있는 좀 약간 어려움을 좀 약간 타파해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리니지 M이라고 하는 게임이 정말 한동안 그 시장을 거의 그쵸. 지배하다시피 네. 했고 리니지 아이크라고 하는 그런 용어까지 만들어내면서 네. 그 리니지 류에 있는 게임들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장을 열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따라하고 비슷한 게임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일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좀 약간 그 상황과 덧붙어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지금 나온 얘기들이 뭐 블러드 앤 소울 S, 뭐 배틀 크러쉬, 뭐 TL 글로벌
등이 올해 출시 예정이었습니다. 올해 출시 예정이었는데 이제 내년으로 그것들을 이제 미룬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네. 프로젝트 G는 이제 내년 초에 개발을 완성을 해서 이제 출시 예정이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또 이제 내년 후반기로 그것들을 출시를 한다라고 미뤘습니다. 근데 NC 소프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사들이 먼저 신작들을 지금 개발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고 전에도 한번 여기에서 얘기를 했었던 그 네. 도깨비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도 원래 올해 초에 출시가 됐어야 되는데 네. 쭉쭉쭉 미뤄지면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NC소프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사실 NC소프트는 리니지 IP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출시만 하면 흥행 보증수표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약간 신작 출시도 조금 하더라도 이게 정말 흥행할까 이런 약간 의구심들을 많이 좀 품으시는 것 같거든요. 뭔가 신작을 보여줄 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기존에 있었던 리니지의 새로운 신작들이 다 리니지였습니다. NC 소프트에 있는 네. 게임 리니지였어서 좀 약간 그 게이머들이 좀 약간 피로감을 많이 느꼈죠. 네. 왜냐하면 너무 비슷한 형태, 그냥 캐릭터만 바뀌었지 동일한 형태의 그 리니지다라고 네. 하는 그런 형태를 느껴서 그런데 좀 약간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리니지라고 하는 그런 좋은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네. 충분히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게임을 하는 그런 플레이라든지 하는 좀 약간 그런 요소들을 좀 약간 바꿔서 좀 약간 다양한 그 모습을 좀 약간 보이는 것이 좀 더 NC 소프트의 지금도 뭐 충분히 큰 회사지만 좀 더 회사지만, 성장을 그렇죠. 하는데 큰 노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엄청나게 깎였잖아요. 정말 최고치를 그렇죠. 찍었을 때에 비해서 네. 거의 한 3분의 1 통화, 4분의 1 통화밖에 안 났기 때문에 리니지가 정말 각성을 하고, 그러니까 NC 소프트가 정말 각성을 하고 정말 그 제대로 된 게임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온2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아직 하긴 먼가요? 시점이 너무? 아직 내군 보이지가 않죠. 언제 어떻게 될지 네. 모르니까요. 그 정말 네. 출시를 해봐야 그것들이 이제 또 보이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 게임에서도 요즘 이 핫한 생성형 AI를 또 많이 쓴다고 하네요. 요즘 좀 게임사들이 이 AI 도입에도 좀 적극적인가 봐요. 네, 생성형 AI 쪽에서 이제 게임 회사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보이고 네. 있고요. 그것들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생성형 AI 같은 경우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할리우드이 있습니다. 아, 할리우드 네. 같은 경우에 좀 오랜만에 총파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총파업을 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반항심 그런 거 좀 그쵸. 문제를 인해서 네. 이제 하고 있는데 왜 생성형 AI에 대한 문제가 있냐 하면 솔직히 이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주니어 개발자나 주니어 그 디자이너 네.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잘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니어로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주니어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죠. 네. 근데 이 그거 주니어에 필요하죠. 있는 사람들을 뽑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곳에서는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특히 그 디자인 쪽 직무. 예전에 이제 AI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안전한 직업으로 봤던 게 그 아트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AI가 따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AI 개발자들이 가장 먼저 그 부분들을 공략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립터라든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만드는 네.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컴퓨터 게임에 있어서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하는 배경을 만드시는 그런 분들이 좀 약간 많이 위태로워졌고요. 정말 좀 약간 정말 고급 개발자나 고급 네. 디자이너들이 아닌 이상은 좀 약간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왔게 됐습니다. 근데 생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회사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이득일 수도 있긴 하니까요.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개발자나 아니면 디자이너들은 정말 성장을 못해서 네. 계속 시니어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은 아이디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말 창의적인 그런 게임이라든지 창의적인 그런 디자인들을 할 수 있는데 솔직히 AI가 피카소는 될 수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거지 새로운 것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새로운 것을 네. 창작하기는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이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약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성형 AI가 뭐 비단 작가들의 문제뿐 아니라 게임사들까지 개발자들 그리고 디자이너들까지 퇴출 위험이 좀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 지금은 또 게임 시장의 이슈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영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에는 보니까 가장 큰 뭐 행사가 있다면 지스타가 있겠죠. 11월 달에 이제 열릴 것 같은데 지금 근황이라든지 뭐 앞으로의 기대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지스타는 항상 원래 열리던 대로 수능이 끝난 그 그쵸. 주에 네. 이제 금토일에 이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초기에 벌써 얼리 액세스로 해서 얼리버드로 해가지고 이미 다 부스가 예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미 다 완료가 네, 됐어요. 이미 다 부스가 와. 완료가 돼서 국내 개발사들뿐만 아니라 해외 개발사들도 열심히 그곳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하는 큰 행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년 이제 그를 방문할 때마다 정말 새로운 게임들 그리고 또한 게임 문화들이 점점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한국에서도 게임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한 문화 자체가 이제 좀 약간 숨겨져 있던 문화라면 이게 좀 네. 오픈된 문화를 바뀌어지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번에 또 지스타도 이제 잘 성공이 되면 또 그때 지스타에서 이제 또 잘 보여줬던 그런 게임들이 네. 좀 여러분들한테도 좀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하반기에 지스타라는 또 큰 행사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신작이라든지 또 관련된 모멘텀들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일부 쉬운 산업 읽어주기 시간은 한국게임마켓 심재현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